자, 136페이지 지구 기후변화. 자, 기후변화의 요인에서 지구 외적 요인이다. 지구 바깥쪽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그 팽이 돌려보면 팽이가 막 돌아가다가 팽이 뭐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고 표현을 하죠. 쓰러지기 전에 그 중심축이 이렇게 크게 회전을 합니다. 그쵸? 그거 누구나 다 봤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구도 자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의 자전축이 그냥 한 방향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약 26,000년을 주기로 해서 팽이처럼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도 세차 운동을 하고 있다. 26,000년을 주기로 한다는 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26,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13,000년 전 또는 지금부터 13,000년 후는 현재의 자전축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요거 다른 거는 주기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6,000년을 주기로 하는 거니까 13,000년 전이나 13,000년 후에는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현재와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3,000년 후에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와 방향이 현대와 정반대로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로 계절이 바뀌어서 계절이 변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자, 지금 현재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북반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구의 자전축 북쪽 끝이 태양 쪽을 향하고 있죠. 요 상태가 되었을 때가 여름입니다. 여름. 그러면 남반구는 요 상태, 지금 반대쪽을 보고 있죠. 요 상태가 겨울이 됩니다. 그 지구가 지금 요 위치에서 공전을 하죠. 그래서 다시 요 위치에 오게 되면, 자, 자전축이 이렇게 돼서 북반구는 바깥쪽,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겨울이 되는 거고, 남반구는 태양 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름과 겨울은 자전축이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죠. 자,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 요거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풀 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어, 좀 시험을 볼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자, 거기서 일단 첫 번째는 여름과 겨울에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위치 찾는 법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자, 현재와 13,000년 후다. 자, 현재는 북반구를 예를 들으면, 북반구는 현재는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겨울입니다. 지금 북반구만 먼저 보는 겁니다. 원일점은 태양에서 조금 거리가 멀죠. 지구의 공전 궤도가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 궤도죠.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이 생기고 원일점은 태양으로부터 제일 먼 곳, 근일점은 태양으로 제일 가까운 곳을 얘기합니다.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현재 상태. 자, 그러면 여름은 원일점에서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근일점에서 여름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겠고 겨울은 근일점에서 겨울이니까 원일점에서 겨울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겠죠. 근데 이게 13,000년 후가 되면은 자전축이 반대로 기울죠. 그쵸? 똑같이 원일점의 위치에서 북반구가 겨울이 되고 근일점의 위치에서 북반구가 여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일점의 위치에서 겨울이 되니까 겨울이 더 어떻게 된다? 추워지죠. 그리고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니까 여름은 더 더워집니다. 자,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로 봤을 때 자전축이 현재와 반대로 되어 있으면 북반구에선 겨울이 더 추워지고 여름이 더 더워집니다. 그러면은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북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진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현재보다 13,000년 후에 북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외워갖고 시험 보면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원리적으로 기억을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풀어줘야 되고 현재 상황은 요렇지만 요게 아니라 반대로 주고서 그 13,000년 후다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원리대로 기억을 해주면 된다.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자전축이 북반구는 북쪽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고 있으면 여름,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으면 이렇게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죠. 여기가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 곳에서 여름과 가까운 곳에서 여름, 먼 곳에서 여름이 덜 덥죠. 그렇죠? 가까운 곳의 여름이 더 덥고요. 그다음 겨울을 보면 가까운 곳에서의 겨울이 먼 곳의 겨울보다 더 따뜻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겨울이 더 추워지고 여름이 더 더워지니까 연교차는 크게 나타나겠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반구를 볼까요? 남반구. 자, 현재 위치에서 남반구는 원일점에서 겨울이고 자전축이 반대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근일점에서는 여름입니다. 이게 13,000년 후가 되면은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근일점에서 겨울이 되겠죠. 그죠? 남반구를 보면. 그러면 남반구는 13,000년 후에는 여름에, 여름에, 어,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겠죠. 그러면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덜 추우면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작아지겠죠. 현재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남반구를 주느냐 북반구를 주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결과가 반대로 나오니까 꼭 원리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선생님,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지구 세차 운동이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다, 다 지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구 외부의 일입니까? 지구 내부의 일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지구 안에서는 지구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쵸? 지구 밖에서 지구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지구 안에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게 외부 요인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현재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죠. 23.5도 현재. 근데 이게 21.5도에서 24.5도로 자전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울기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거는 약 4만 1000년을 주기로 4만 1000년을 주기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21.5에서 24.5 갔다가 다시 21.5로 되돌아오는 이게 4만 1000년이 걸린다. 자, 이거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지는 거와 작아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그걸 기억을 해 주셔야죠. 자, 현재 23.5도니까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졌어요. 24.5도가 됐죠. 24.5도.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이거는 남반구, 북반구 모두 공통입니다. 공통으로 태양의 남중 고도가 여름에는 높아지고 겨울에는 낮아지므로 연교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현재보다 어, 여름에는 남중 고도가 높아지고 겨울에는 남중 고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여름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겠죠. 그쵸?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자, 기울기가 작아지면 북반구, 남반구 모두 태양의 남중 고도가 여름에는 낮아지고 겨울에는
높아짐으로 현재보다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진다. 자, 지금 남중고도를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여기는 뭐 하나의 경우만 나와 있는데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뭐 좀 심하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서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나는 밟고 사는 땅이 요게 현재 지평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땅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남중고도가 요 높이입니다. 요 높이. 근데 요게 다시 기울어졌어요.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자전축의 기울기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요곳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들어와요? 수직으로 들어오죠. 수직으로. 그쵸? 그래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기가 커지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여름엔 높아지고 겨울엔 요 반대가 되겠죠. 겨울에는 낮아진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름, 겨울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전축의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기가 커졌어요. 여름에 남중고도가 높아지고, 그쵸? 그러면 겨울엔 남중고도가 더 낮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남반구도 겨울에, 지금 여기가 겨울이지만 겨울에 남중고도가 더 낮아지고 여름엔 남중고도가 다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남반구, 북반구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남반구, 북반구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는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다. 자, 지구 공전 궤도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원에 가까운 모양에서 긴 타원 모양으로 변한다. 이심률이 변하면 태양에서 원일점과 근일점의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 들어오는 양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심률,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은 중심이 하나고 타원은 둘이죠. 그래서 이심률이라는 거는 이게 다를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다른 정도다가 이심률이기 때문에 이심률이 크면 중심이 다른 정도가 크니까 타원 모양이 되는 거고 이심률이 작을수록 원 궤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심률이 커지면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진다. 요거 하나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심률이 작아지면 반대로 원일점은 가까워지고 근일점은 멀어지게 되겠죠. 자, 이심률이 커지는 걸로 기억하십시오. 이심률이 커지면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진다. 이심률이 커진다는 건 원에서 타원으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원일점 할 때 원자가 멀다는 뜻이고 근일점 할 때 근자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뭐 원일점이니까 멀어지고 근일점이니까 가까워지고 어떨 때 이심률이 커질 때 그럼 이심률이 작아질 때는 반대로 원일점은 가까워지고 근일점은 멀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심률이 커질 때 먼저 보면은 지금 이심률이 커지면 요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요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는 현상이 생기죠.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북반구 먼저 봅시다. 자, 북반구는 여기 여름이죠. 이심률이 커지면 여름은 더 멀어지고 겨울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쵸? 그러면 여름이 멀어지니까 시원해지겠고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이건 북반구인 경우죠. 북반구. 그 여름이 멀어지고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북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지지만 자, 남반구를 봅시다. 남반구. 남반구는 겨울이 더 멀어지고 여름이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남반구는 어떻게 됩니까?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보면 딱 이제는 보면 알겠죠. 그쵸? 여기가 겨울이야. 남반구는 자전축이 반대로 있으니까. 근데 겨울이 더 멀어져 버렸어. 그럼 당연히 추워지겠고. 여름이 더 가까워져 버렸어. 아, 그러면 여름이 더 더워지겠고. 그럼 기온의 연교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이번엔 20률이 작아질 때를 봅시다. 20률이 작아질 때.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북반구는 여름이 더 가까워지고 겨울이 더 멀어집니다. 그쵸? 여름이 가까워지고 겨울이 멀어집니다. 그럼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니까 북반구에선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게 되겠죠. 자, 이제는 뭐 눈에 확확 들어오죠? 그럼 남반구를 봅시다. 남반구. 자, 20률이 작아질 때는 남반구는 자, 겨울이 가까워지고 여름이 멀어집니다. 그럼 겨울은 더 따뜻해지고 여름은 더 시원해지니까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더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눈에 탁탁 들어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1번, 2번, 3번 우리가 지금 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의 변화만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서 적어도 두 개 정도 변하는 걸 같이 묶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다 그거 문제도 주어진 거를 따로따로 조건에 맞게끔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따져주면 뭐 크게 문제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이게 변화가 생기는 게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변화구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겠죠. 그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의 이론인데 세차 운동,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전궤도 20률 변화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정한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이론을 세운 겁니다. 물론 한 가지만 계속 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세 개가 연동해서 자기들 주기대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136페이지는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것 하고 넘어가지 말고 지금 꼭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태양 활동, 태양. 태양의 흑점수가 많은 시기에는 태양의 흑점수는 11년을 주기로 변하죠. 11년. 흑점수가 많을 때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질 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하니까 당연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목세 에너지 양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600년대 흑점수가 적었던 시기에 소빙하기가 있었다. 자, 여기 흑점수가 굉장히 적어지는 시점이 있었죠. 이때는 태양의 활동이 굉장히 약할 때였기 때문에 지구에 오는 태양 에너지 자체가 적었겠죠. 그래서 지구가 추워지는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구 외적 요인이 되겠고 이제 지구 내적 요인입니다. 내적 요인. 지구 안에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지구 기후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지표면의 상태 변화다. 반사율이 변하면 반사율이라는 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왔을 때 현재는 70이 흡수가 되고 30이 반사가 됩니다. 근데 이 반사율이 증가하면은 흡수되는 정도가 작아지겠죠.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작아지니까 좀 추워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합니다. 자, 빙하 면적이 변한다.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지표면 반사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자, 빙하의 반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빙하의 면적이 줄면 반사되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흡수되는 율이 많아져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자, 식생의 변화다. 숲이 감소하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나무보다는 그냥 땅이 반사하는 정도가 더 크니까 반사율이 증가해요.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 대기의 투과율, 통과하는 정도죠. 통과하는 정도. 대규모의 화산 분출로 방출된 화산재가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대기의 투과율,
통과해서 들어오는 율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온이 하강하겠죠. 자, 수륙 분포의 변화는 수륙 분포가 변하면 육지와 해양의 열 용량 차이, 반사율 차이, 해류 분포의 변화로 기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륙 분포의 변화는 요 판게아에서 이렇게 하나의 땅덩어리였다가 현재와 같이 대륙이 나눠지면 이 해류가 흘러가는 이곳이 곳이 생기죠. 하나의 땅덩어리일 때는 뭐 큰 흐름 없이 이렇게 땅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륙 분포의 변화로 기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권, 수권의 상호작용, 엘니뇨, 라니냐 저번 시간에 했죠. 수온이 평상시랑 다르게 나타나고 적도 지역의 대기 순환이 변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기후 변동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 요 밑에 그래프를 보면 티나투보 화산이 분출됐습니다. 분출됐더니 기온 편차가 이렇게 해서 뚝 떨어졌죠. 그쵸? 왜냐? 태양의 대기의 투과율이 변하기 때문에 태양이 뚫고 들어온 정도가 작아져서 기온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죠. 기온 편차라는 건 평상시, 그러니까 평균보다 기온이 낮아졌다, 기온이 높아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구 내적 요인이 되겠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도 기후가 변한다. 이건 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이다. 인위적,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온실기체, 화석연료의 사용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된 온실기체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자, 에어로졸의 배출, 대기로 배출된 에어로졸이 태양빛을 차단해서 지구 기온을 낮춘다. 과도한 토지의 이용, 농경지 확장을 위한 산림 훼손, 포장도로 건설, 고층 건물 신축, 도시화 등에 의해서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해서 기후가 변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읽어보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136페이지에 있었던 내용들은 굉장히 꼭 이해를 하고 암기가 아니라 꼭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씩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구의 열수지와 온실 효과다. 지구의 열수지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일부는 대기와 지표의 반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흡수가 되며 지구는 흡수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재방출한다. 자, 이때 태양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짧은 주로 가시광선 형태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광선 형태다, 적외선 형태다 기억을 해주시고 온실기체들이 가시광선을 통과시키지만 적외선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구의 복사 평형은 평형 같다라는 거죠. 복사라는 건 이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복사 평형,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계속 남은 만큼 축적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고 나가는 양이 더 많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계속 뺏기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 자, 지금 요 밑에 있는 탐구 자료, 지구의 열수지. 자,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구의 반사율, 대기 반사가 25%, 지표 반사가 5%. 태양이 전체 100이라는 양을 지구에 줍니다. 그러면은 대기 반사 25, 그 다음에 지표 반사 5에서 반사 밖으로 30이 나가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갖고 최종적으로 이 우주로 나가는 게 70이 나갑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양 100이고 나가는 양 30 더하기 70 해서 100이죠.
자,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현재 같습니다. 이렇게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고, 그 다음에는 지표를 기준으로 봅시다. 지표. 자,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흡수량, 방출량이 있는데 태양 복사 지표면이 흡수되는 거, 태양에서 이 직접적으로 들어온 요 50이 있겠고, 50. 그 다음에 대기의 재복사에 의해서 94. 지표면이 복사해서 대기가 흡수해서 다시 대기가 재복사한 거에 94가 지표면이 흡수하는 양입니다. 지금 지표면만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대기면 대기를 기준으로, 지표면 지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지구 전체면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50과 94를 더하니까 144. 총 지표가 받는 양은 144입니다. 144. 근데 여기서 지표가 방출을 해죠. 물의 증발 23. 그 다음에 대류와 전도 7. 그 다음에 지표면의 복사 114. 요 세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44가 나오죠. 그래서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다. 자,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방출하는 거에서 여기 물의 증발과 대류와 전도는 복사 에너지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를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복사라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복사 에너지 형태가 아니라 대류와 전도, 물의 증발 같은 경우는 물이 뭐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증발해서 나가죠. 담열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복사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해놓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를 기준으로 봅시다. 대기를 기준으로 보면 흡수하는 양은 태양 복사 대기와 구름의 흡수 20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의 증발 23, 대류와 전도 7, 지표면의 복사 102. 그러니까 여기 23, 7, 102. 그쵸? 102. 이 102는 좀 전에 지표에서 복사된 게 114였죠. 이 114에서 이 12가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114에서 12를 빼면 102가 되죠. 그래서 102만 대기에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다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이죠. 이 양 자체가 전체가 얼마냐? 152입니다. 152. 그 다음에 대기가 다시 방출하는 양. 지금 대기와 구름의 방출 여기 58입니다. 이 58과 대기의 재복사 94. 자, 이 58과 94를 더해주면 마찬가지로 152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두 개도 역시 보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대기를 기준으로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다라는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런 부분이 빈칸으로 줘요. 그리고 이 숫자를 구하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한 것처럼 따져서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충분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기엔 뭐 더하기 빼기 같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나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산하는 연습은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복사하는 게 70 나가는 게 여기 지표에서 내보낸 거, 대기에서 내보낸 거 합친 거, 요게 70이 되는 거죠. 그쵸? 요 양 자체 계산하는 거 연습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숫자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론 숫자를 다르게 줄 수도 있겠죠. 여기는 양이 뭐 비슷한 양이기 때문에 요걸로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 다르게 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싶으면 숫자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계산하는 방법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온실 효과는 온실 기체가 뭐 메테인,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온실 기체죠. 얘네가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였다가 재복사해서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다. 지금 지구의 그 온도는 지표면이
의해서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지구의 전체적인 기후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온실 기체는 이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되겠고 온실 효과의 영향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현재는 약 15도입니다. 이거를 유지시키고 일교차, 연교차를 작게 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적절한 환경을 만든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온실 효과는 있어야 된다겠죠. 그렇죠? 자, 이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온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막 몇백 도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살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온실 효과는 좋은 겁니다. 좋다기보다는 필요한 거겠죠. 근데 이 온실 효과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크게 나타나게 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자,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이고 원인이 되는 건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한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산화탄소죠. 왜냐면 우리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숨 쉴 때도 이산화탄소 나오지만 자, 이 화석연료 연소가 점점점 더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온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지구 온난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가 되겠죠.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했고 산림 파괴와 가축의 사육 등에 의해서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하였다. 자, 지구온난화의 경향성. 최근 온실기체 농도가 뚜렷하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자,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거 둘 다 뭐 산화이질소, 얘네들이 전부 다 온실기체가 됩니다. 얘네들의 양이 계속해서 늘고 있죠. 이게 늘고 있으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겠죠. 이 그래프가 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지구 온난화, 이 온실기체 때문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지구 온난화의 영향. 자, 해수면이 상승한다. 따뜻하니까 빙하의 융해, 빙하가 녹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온 상승에 의한 해수의 부피 팽창.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약간 증가합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데 액체도 부피가 약간 증가해요. 근데 해수, 바닷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씩만 증가하더라도 해수면의 높이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안 지역이 침수되겠고, 땅이 줄어드니까 경작지 면적이 감소하겠고, 해안 침식 등의 피해가 생기겠죠. 자, 기후대의 변화다. 식생대가 고위도로 이동하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고 열대성 질병이 고위도로 이동한다. 즉, 고위도도 점점 더 많이 더워지고 있다. 지금 기후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온대 지역에 들어갔었는데 거의 지금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그 비 오거나 이런 걸 보면 아열대성 기후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더워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따뜻한 지역이. 자, 이후 기후가 발생한다. 뭐 강수량 증발량이 증가한다. 지역적으로 편중돼. 이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비만 많이 오고 어느 지역은 비가 거의 안 오고 그래서 홍수와 가뭄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 자, 해수의 순환 변화다. 해수 순환. 엘니뇨 남방 진동이 강해지고 대서양 심층 순환이 약해진다. 자, 대서양 심층 순환이 약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 앞에서도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여기 대서양 심층 순환이 약화되면 해수가 침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층 순환이 약화가 됩니다.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밀도가 감소해서 그래서 심층 순환이 약해지면 이와 연결된 표층 순환도 약해지고 고위도로 수송되는 열 에너지가 감소해서 고위도 쪽에 약간 소비강기처럼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기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자, 한반도의 기후변화의 경향성이다. 경향성. 자, 연평균 기온 상승. 최근 100년간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했고, 열대 일수가 증가했고, 한반도의 기온 상승률이 전 지구의 기온 상승률보다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강수량은 대체로 증가했다. 강수량은 증가했고, 강수 일수는 비 오는 날은 줄었어요. 비 오는 날은 줄었는데 강수량이 늘었다는 건 비 올 때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쏟아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겨울이 짧아지고 더 따뜻해니까 봄꽃이 피는 시기, 개화 시기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자, 수온 상승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아열대 기후가 확대되고 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비가 막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현상이 아열대 기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한반도도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전 지구의 기온 상승률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구온난화의 과학적인 해결 방법, 온실기체 배출량 감소하고 온실기체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야 되겠죠.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 높은 가전제품 사용할 때도 1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제거한다. 산업시설에 발생하는 거는 모아서 지층 속에 따로 저장을 하고 대기 중에 가지 않게끔 해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늘리면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서 광합성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기 중의 양은 줄어들겠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은 감소, 성층권에 에어노조를 뿌려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을 높아주고 반사막을 설치해서 반사시킨다.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죠.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협약들이 있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을 했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체결을 했고, 교토 의정서 채택을 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의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실천을 하자. 그런 합의를 한 거죠. 이 국제협약 같은 경우는 학교에 선생님이 따라서 약간 중요시 여기서 문제 내는 선생님도 가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잘 파악해 주시고 자, 여기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개념 확인 문제 풀어주세요.